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호되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원이 다른 시집살이를 해왔답니다.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보시겠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형이 있었는데 6살 차이가 나는 형은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저와 만나던 대학 시절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부는 평생 무뚝뚝하고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강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집착은 형에 대해서만 클 뿐 자신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결혼에 뜻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는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는데 시모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시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 때에도 시모는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갑자기 시모가 외롭다며 불쑥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쉬는 날 웬일이야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오지. 우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온 거야? 갑자기 쉬는 날에는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지금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에이, 미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 거라고 말이라도 해줄걸. 엄마 헛걸음했네. 왜? 나는 거기 껴서 가면 안 되는 거니? 엄마도 외로우니까 너네 가는 곳 같이 가자. 어차피 가봤자 카페 가고 맛집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 있어봤자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형도 귀찮다고 나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혜린이 너도 괜찮지? 아이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서 하루 자고 갔잖아. 엄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아직은 신혼이야. 엄마랑은 다음에 데이트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 다음 주는 내가 엄마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게. 오늘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라서 안 돼. 어머 지훈아, 너무 실망이다.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니? 얘 혜린아, 네가 얘기해 보렴. 나 여기 껴도 괜찮지? 이 먼 거리를 내가 외로워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아들, 벌써부터 아내 눈치 보는 거야? 아직은 우리 막내 아들이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얼른 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의 데이트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말에 데이트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룻밤을 신혼집에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여보, 사실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나는 둘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오시니까 나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정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다음에 오시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당신한테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분이셨던 거야? 아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형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마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신 모양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애정이 가득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 요새 형도 전보다 더 무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저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그러니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당신이 시댁으로 방문하는 건 어때? 어머님이랑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엄마랑 얘기해볼게. 아마 엄마도 그냥 헛헛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엄마 안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거든. 그동안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들아들 하니까 나도 신기하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러는 거일 테니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잖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은 시부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진중하신 스타일이셨죠. 남편은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지만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갑게 변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성장을 할 때는 사실 6살 차이가 나는 형에게 모든 애정이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애정이 형에게 집중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홀로 밥을 챙겨 먹거나 놀아야 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변한 시모의 행동은 남편도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둘째 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이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에 무시를 해버리니 자신을 잘 받아주는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저와 남편만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면 대놓고 기분이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어디 갔었니?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벨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었니? 나는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사람 놀래게 말도 없이 훌쩍 둘이서만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 엄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 잘 놀다 왔겠어. 그리고 그날 전날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디 갈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왜 그래? 기억 안 나? 전화도 안 받다니 내가 부재중 찍혀있는 거 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고 내일 갈 거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한 거 엄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누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혜린이한테 말한 거거든. 얘, 너는 내가 너한테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다시 안 하고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도 너한테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것도 피곤하네. 네가 꼬셔가지고 가자고 한 거지? 평일에도 제대로 모시는데 왜 자꾸 꼬셔서 밖에 나다니게 하니? 네? 어머님, 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옆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지훈 씨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하셔? 우리 매주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랬잖아. 매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혜린이 여행도 엄청 좋아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휴가 빼고는 제대로 여행도 안 가본 것 같아서 그냥 주말 반짝 여행 다녀온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나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네 말대로 우리 매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오는 게 어디 있니? 가더라도 같이 가겠냐? 물어라도 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둘만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된 게
시험이 한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다 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화낼 거야. 시어머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함께해야 하는 걸 제가 제외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랜다면서 둘이서 나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저희 집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일단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방도 어지러운데 정리라도 했죠. 아무튼 아버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투셨다고 하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예, 내가 너보다 남편이랑 산 날이 수십 년은 덕인데 내가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아이고, 지훈아, 엄마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랑 애랑 둘이서만 살기에는 방도 많이 남잖아. 엄마 그냥 저기 쪽방에서 쭈그리고 자도 되니까 나 네 아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참다가는 엄마가 정신병이 생기겠어.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아까 형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다투신 거라며.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아빠랑 풀어. 이렇게 집 나와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 자꾸 아빠랑 싸우고 집 나오면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빠가 혜린이 보기 창피하다고 하잖아. 뭐가 창피하니?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이참에 너희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며칠이고 좀 지내야 되겠다. 혜린이 너는 괜찮지? 어차피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잖아. 역시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다. 시아버님과 다투시던 날에는 항상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에게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역시 둘째 아들이 최고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난 시아버님께서 직접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주버님께서 장가를 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도 결국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의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 역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죠. 그러다 보니 시모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해가 갈수록 아빠고 형이고 엄마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 본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어머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질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를 고민하던 끝에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죠. 혜린아, 산후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지은이 이모들 아이 낳았을 때도 다 손수 산후조리 해줬던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후조리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수유하는 거 배워야 되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매번 불러대고 그러니 제대로 쉴 수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쓰고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산후조리 하는 거 그냥 성인들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받아요.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보고 선택할게요.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지훈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너야 산후도우미도 온다며? 그럼 그 사람이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누가 챙겨줘? 원래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한 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맛을 알겠니? 그냥 내가 가서 저녁도 좀 도와주고 어차피 도움이 오면 낮에만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하니까 그때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당신도 생각해봐. 산후조리원 가느라고 몇백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도 이모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간호사만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혜린아, 우리도 엄마한테 맡기자.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자신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밥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의 산후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를 자처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죠. 3달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운했던 일은 시모가 남편만 따로 불러 저녁을 챙겨준 날도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저녁마다 둘이서 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다며 말을 꺼내게 되었죠. 사실 저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아이 돌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낮 시간대는 산후조리 이모님 오셔서 반찬들 다 만들어주시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도 이모님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챙겨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서운할 것도 많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술 한 잔도 못하니? 네가 출산해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뿐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니? 나는 그래도 몇 달 정해진 만큼은 이따 갈 거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조금은 편하게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서운하게. 당신 불편하라고 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출산하더니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산후조리 하느라 솔직히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자, 이거 봐. 엄마가 매번 청소한다, 애 본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모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는 장면과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다음날 상황을 살펴보니 시모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시 아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나 그냥 친정 가서 몸조리 할게. 어머님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그게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매번 집안일 한다, 아이 돌본다 하면서 바쁜데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무튼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당신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 몸조리에 신경을 써. 나 당신한테 정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셔가지고 집안일이며 아이 보는 거며 아무것도 하신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뭐하고 계시는지 봤잖아. 거기다가 당신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둔 거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난 당신이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다음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편하게 몸조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본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면서 꼭 추천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죠. 가보니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은 가깝지만 그만큼 가격도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싹 되어 있어서 좋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전세가 역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머님께서 아이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이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 육아 때문에 어머님과 대립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 아직 아이는 어리고 전에 이유식할 때도 약하게나마 알레르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니가 다 받아먹으니까 이쁘고 그래서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이한테 알레르기로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돌전에 있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너 무슨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음식을 왕창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조금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알레르기는 안 먹이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수록 더 자주 먹고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얘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애를 키우면 내가 너보다 수십 번은 더 키워봤어. 그러니까 내 행동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래도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니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워요. 너도 참 별나다. 이제 거의 돌 다 되어가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맬 거야? 얘도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잖아. 내가 애가 못 먹는데 자꾸 챙겨주겠니? 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별나게 행동하면 아이도 따라서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몇 번 먹여본 거 가지고 참 예민하게 그러네. 암튼 알았어. 내가 조심해서 줄게. 어머님께서는 말로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며 말은 했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또다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집으로 자꾸 찾아와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이불 빨래를 시키던지 물이 안 나온다며 설거지거리를 잔뜩 가지고 와 제가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챙겨서 시댁에 싸들고 가면 시모는 깔깔 웃으며 이제는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제 화가 폭발을 했던 날은 시모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저에게 먹였을 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제가 먹는 음식 안에 알레르기 음식을 다 맡으셨죠. 알레르기로 피부 가득 빨갛게 발진이 올라온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약한 알레르기라 약 처방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니 그대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어머님, 도대체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알레르기 있다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음식 사이에 몰래 넣어두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생겨서 마련이지. 만약에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만든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깜빡했어. 이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깜빡하고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거였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섞어서 너한테 줬겠니? 그니까 너무 나를 못된 시애미로 말하는 거잖니. 아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세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 놀라서 시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깔깔 웃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시모를 보면서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집안에 네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는 나한테도 무뚝뚝한 사람들 추성이지만 너한테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나 형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 예, 너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난리법석 부르니? 지훈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 그게 지금 네 위치야. 알겠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위치라뇨? 어머님 이번 건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편가르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래,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화만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가족들 다 왜 저러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예, 네 편 좀 든든하게 만들어보지 그랬어. 아무튼 우리 집에는 네 편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거역 좀 하지 마. 어머님은 이 집안에는 저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서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정날이 밝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해 인사를 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장롱 안에서 덜덜 떨면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님께 신랑이 가서 물어보니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제가 몸이 아프다며 어머님을 자꾸 저희 집으로 불렀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다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24시간 안전 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님 말이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24시간 안전캠 설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 거실이랑 방 입구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다른 가족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매번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신이 매일 부른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 어느 게 진심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혜린이가
엄마 괴롭힌 거 맞아?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어머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상 틀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전에는 영상이 없어 보여드릴 게 없지만 이건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고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이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저희 집 집안일이며 아이 육아며 다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님께서는 노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TV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도 본인이 데리고 가서 안아주며 놀아주는 척을 했다는 게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연극에 모두들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같이 살 수 없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과 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마저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기, 혜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우리 집에는 무뚝뚝한 양반들밖에 없잖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영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큰애도 무뚝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큰애가 자기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니. 근데 너희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난 것 같아.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니? 어머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앞으로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랑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그러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잘못 던진 돌멩이에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죽어요. 다 큰 어른이라는 분이 교모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직접 감당하세요. 알겠다, 그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만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하면 다들 들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세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다 봤는데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며느리 앞으로 안 보게 되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잘못됐다 싹싹 빌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해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차별 무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설치를 했던 안전캠이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그동안 억울한 점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셰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어?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 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울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번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이번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40대 중반이죠. 제 이야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겪었던 사연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어려서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한평생 저와 제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우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온 엄마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여동생만이 엄마 품에 남았죠. 어렸을 땐 악착 같은 엄마가 싫기도 했어요. 밥 얼른 먹어. 밥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린다.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는 데서 얻어온 건데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싫어, 안 먹어. 맨날 김치랑 밥만 있고. 나도 소세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학교 준비물도 사가야 해요. 500원만 주세요. 뭐? 준비물이 뭔데? 앞집에 미나한테 엄마가 빌려올게. 어차피 미나한테 다 있을 거 아니야. 사긴 뭘 사? 돈 없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밥 투정하면 밥 치워버릴 줄 알아? 아주 굶어봐야 밥 귀한 줄 알지? 안 그래? 너처럼 생떼 부리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기억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달래주신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준비물도 다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시고 옷들도 다 얻어 입히셨죠.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엄마의 자린고비 정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홀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딸 둘을 키워내야 했기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지금에서야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렸을 땐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조그만 거 하나에 벌벌 떨고 그저 돈돈돈 하는 엄마가 미울 때가 많았죠. 전 그런 엄마의 품을 벗어나고자 24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였고 저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였죠. 처음 남편을 보고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대시하는 바람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이왕이면 내 가정을 빨리 꾸리자는 생각에 말이에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 거야.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잘 살아봐요.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시집 오겠다고 해줘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네 눈에 눈물 나는 일 없을 거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만 한다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님의 유난스러운 아들 사랑과 함께 조금 개념이 많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집안에서 너무 유난스럽게 아들 자랑을 하니 저희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대단하고 억척스러운 저희 엄마도 저희 시댁 앞에선 딸 때문에 늘 작아지는 엄마였죠. 상견례에서부터 저희는 삐걱대었어요. 개념이 많이 없는 어머님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혹여나 제가 미움받을까 꾹 참으셨죠. 아니 사실 저는 정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쁘게 보이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독자라서 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사돈을 뵈니까 정윤이가 누구 닮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쩜 안사돈도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딸들만 낳으셨나? 그러면 곤란한데. 네? 아, 정윤이가 보기에 말라 보여도 깡다구 하나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까지 갔고요. 아마 결혼하면 더 잘할 겁니다. 모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뤄내는 애이니 저는 별로 걱정 안 돼요. 사돈께서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뭐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뭐든 저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애들은 한 3년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저희 집 가전 바꿀 것 좀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맞네요. 정윤이랑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은 아예 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요즘은 가까이는 살아도 같이는 안 산다고 하는 추세인데 저희 딸아이가 잘할지도 걱정이고요. 어머, 정윤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가르칠 게 많아 보여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칠게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살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요. 어이가 없었어요. 팔려가는 결혼도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는 가정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 보니 제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엄마도 한성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사돈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약해진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악착같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서 싫었지만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이대로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뭐야? 상의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부터 바꿀 가정까지. 내가 무슨 미치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말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진작하지 않았어? 아까 우리 엄마 표정 봤잖아.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아무래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결혼시키는 게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우리 엄마는 나 결혼시키는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데리고 살 생각이시라며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야? 나 이 부분에서 정말 확실히 해야겠어. 가전이나 이런 거 양보 못해.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바라기만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 미안해. 화 풀어.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아마 우리 집에서 집 같은 거 못 해주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야. 기죽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세게 하는 말들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화 풀어. 웃어봐요. 웃을 때 예쁘잖아.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의 말에 찍소리도 못했죠. 결국 가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합가를 했죠. 합가에 대한 걱정은 엄청났지만 남편이 애원하기도 했고 나가 살 여유가 안 되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은 더욱더 마마보이였고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살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도 있었고 남편 또한 제가 집에서 내조를 하길 바랐죠. 남편 뜻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셨죠.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수만 번, 아니 수억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엄마 밑에서 24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내공도 만만치 않았죠. 시어머니와는 늘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절 더 못마땅해 했고요.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제 편이 돼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남편도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에 제 편은 철저히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은 결혼이었죠. 미역은 더 불렸다가 볶아야지. 아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운 게냐? 딸만 둘이라는데 너희 엄마는 널 뭘 가르친 거야?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면 아주 어이가 없구나. 그래도 밥은 해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낭원참. 어머님, 뭐 요새 누가 이렇게 삼시세끼 다 해먹나요? 간단히 토스트도 먹고 하는 거죠. 효섭 씨도 아침 잘 안 먹고요. 뭐야?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겠지?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아침을 잘 먹고 다녔는데 허튼 소리를 해? 하여튼 미역은 더 불려야 하니까 물에 더 담가놓고 불거든 미역부터 볶아라. 알겠냐? 이렇게 쉬운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럼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밥 안 치고 반찬 할게요. 매번 질책만 하시니까 저도 주눅 들어서 뭘 못하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처음 볼 때부터 보통은 아닐 것 같았다 아주 눈빛부터가. 근데 이 시험이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잔소리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희 친정에서 못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말을 하셨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죠. 모든 남편들이 그렇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남편 또한 결혼 후 변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 손에 물이 닿아서 손이 미어질까 걱정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그만 좀 대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고 말하는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셔? 친정에서 못 배워 먹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네가 살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꼭 말대꾸를 해야겠냐? 여기 시댁이야. 니네 집 아니라고. 좀 적당히 까불어야지 진짜. 나도 피곤하다 일하는 내내. 뭐? 아니 그럼 어머님이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쩜 이리 변했어? 어? 나 원래 그랬어. 변하길 뭘 변해. 피곤하다. 물이나 받아와 발이나 닦게. 조경이나 하다 자야지. 그만 쫑알거려라. 지겹다.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림만 하는 저는 자존감도 잃어갔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해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더욱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다 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저희는 아빠가 없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이악 물고 버텼을까요? 이 마음을 품은 채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 엄마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날도 동창회라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던 남편을 기다리는 저에게 눈을 뜨자 친정 엄마가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우리 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줬어야 했는데. 엄마, 어떻게 왔어? 아니, 못 타고 왔어. 멀었을 텐데. 병원에서 전화 받은 거야? 엄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김서방은 아니 시댁은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 손주인데 아직 안 오셨나 보구나. 아유 고생했어 내 아가. 아니야, 엄마도 나 낳을 때 많이 고생했지 진짜. 이 사람은 오늘 일이 많이 밀렸나 봐. 내일이나 올 거야. 오늘 엄마 여기서 자고 가. 엄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시골에서 콜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오셨고 근처에 사는 남편과 시댁은 방문조차 안 했죠. 다음 날에 남편은 전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헐레벌떡 왔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제 안부는커녕 오로지 자기 손자만 찾으셨어요. 애를 낳고 바로 뒤라 호르몬 조절이 안 됐는지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어쩜 저렇게 괜찮냐고 물어보질 않으시나 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어머 우리 효섭이 얼굴 판박이네. 어쩜 효섭이 어렸을 때랑 똑같냐? 이쁘다 이뻐. 아 그러게 아빠를 정말 빼다 박았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좋으시죠? 아들 손주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외탁하면 어쩌나 했는데 얼굴도 너 판박이야. 얼마나 듬직한지.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엄마 이제 발 뻗고 주무셔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엄마 생각해둔 거 있어? 그래도 우리 귀한 장손인데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본인들 자식이랑 손주만 품에 안고 우쭈쭈하는 모습을 보니
약이 오르더라고요. 단 한마디 나보고 괜찮냐, 아프지 않았냐,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고요. 자네 와이프는 안 보이는가? 애가 진통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초주검이 돼서는 안쓰러운데 어째 괜찮아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 장모님. 뭐, 당연히 지금 괜찮아진 줄 알고 그랬죠, 뭐. 당신 괜찮아? 고생했어. 그래도 애는 건강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애가 건강하면 뭐하나. 산모가 몸조리를 잘해야지, 안 그래?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돈도 애 낳아보시고선 그러시네요. 네? 뭐,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건데. 거참 유난이시네. 어디 아들 한 번 더 낳았다간 기둥까지 뽑아달랄 기세세요.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리고 자네는 어제 애를 낳았는데 오늘 오는 게 말이 되는가? 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제는 제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난이라니.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괜찮니, 고생했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의 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감정의 기대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라도 엄마와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까 제가 제재해야 했고요. 철없는 남편은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태어는 내일이라고 하니까 저 엄마네 집에서 몸조리 좀 하다가 갈게요. 아무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 집에서 몸조리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시골까지 가야 하니? 애도 멀미하는데 집으로 와라. 아니에요, 사돈. 제가 정윤이 챙겨주고 먹이면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애 낳고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죠. 어머, 사돈. 제가 다 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출가인 모르세요? 어디 여자가 친정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합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이 그래요? 제가 언제 맘 편히 친정 간 적 있나요? 저 아기 데리고 일주일만 다녀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별다른 도리는 없으셨죠. 몸조리까지 못하게 하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찍소리도 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우라통이 터졌죠. 얼마나 멍청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던지. 다음 날이 되었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몸조리를 했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푹 쉬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낳고 보니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엄마와 딸이란 그런 거였죠. 미안해. 너 어려서 더 잘해주고 더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홀몸으로 너네 둘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어. 화도 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을까봐 더 엄하게 한 것도 있어. 엄마 많이 미웠지? 사달라는 것도 다 안 사주고. 아니야, 엄마. 엄마 이해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그랬겠어.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엄마 마음 이젠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아들 낳아보니 알 것 같아. 얼마나 엄마가 우리를 애틋해 했는지. 엄마야말로 고생했어. 홀몸으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웠겠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와의 화해를 하고 전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들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장손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얼마나 꼴같지 않던지 워낙 유난스러운 분이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 우리 장손 일주일 새 얼굴 반쪽 된 거 봐라. 분명 병원에선 포동포동했는데 아유,
또 너만 먹고 너만 쉰 거지?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제 애를 굶기겠어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머, 모유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너 삐쩍꼬라서 그럴 줄 알았다. 남들 다 먹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아휴, 모유를 먹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남들 다 아는 모유도 못 먹는 우리 장손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어머니, 요새 분유 먹여도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어머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을 텐데. 애가 모유를 먹어야지 분유를 먹으면 되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더 잘 알겠지. 당신 모유 먹고 자라서 그렇게 멍청하니? 아니 말해봐. 당신은 모유 먹었는데 그럼 왜 그 모양이야? 어때? 할 말 없지?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고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가봐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조차 해주질 않았죠.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좋게 볼 수 없었고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윤수 데리고 며칠 내려가 있으면 싶은데. 아니 그럼 우리 효섭이는 어쩌냐? 너랑 윤수 내려가면 효섭이는 굶으란 말이야? 줄과 외인이 어쩜 그리 개념이 없어? 효섭 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제가 제 엄마 병간호하겠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기네요. 예의상 물어본 거지만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어머님 노여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제가 돌보고 싶어요. 어머, 저 바락바락 날대다 파는 것 좀 보소. 아니 어쩜 애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효섭이가 죽고 못 사니까 허락했는데 어째 눈빛부터 쎄했다 알아? 가지마. 본명이 말했어. 가려거든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이혼 도장이요? 제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어머님, 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혼에 겁을 먹나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 안 할게요. 내일 친정엄마한테 갈 거예요. 어머님의 바락바락 안 된다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음날이 되어 저는 친정엄마네 갈채비를 하였어요. 남편도 못마땅해 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급격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었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엄마를 모시고 싶은 이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잘해드리자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어려서 엄마한테 미운 감정만 품고 산 것 같아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한평생 고생만 하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우리 엄마 생각에 장례 때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제 인생에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방문해 주셨죠. 친척 고모님의 친척 조카, 친척 삼촌들까지 15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엄마 가시는 길 이렇게 배웅해 주러 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생각은 착각이었죠.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삼촌, 그리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아서 식사들 하시고 가세요. 저기서 먹으면 되냐? 우리 한 15명 되는데 일단 앉아있으면 차려다 주겠지? 고모, 얼른 저기로 갑시다. 어머님은 엄마 가는 길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식당 방문에만 눈에 불을 켰죠. 그렇게 15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고 어찌나 하하호호 떠들어대는지
빈소에 방문해준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경황이 없어 화를 낼 상황도 없었죠. 아니 언니네 시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여기가 음식점도 아니고 술 먹고 난리 났어. 지금 노래까지 부를 기세야. 어? 아, 당신이 가서 좀 말려. 나 지금 기력도 없고 화낼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 진정 좀 시켜. 아, 요새 좀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라. 꼭 이런 데 와서도 시엄마한테 말대꾸 해야겠냐? 뭐라고?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빈소야. 정신 차려. 네가 이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야. 알아?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동생이 겨우 뜯어 말리고서야 진정을 시켰죠. 남편이란 사람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저보고 예민하다느니 그만 좀 하라느니 정말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가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술판을 버려놓고 집 가면서 저희가 받은 바카스까지 다 챙겨가 버렸죠.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셨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어요. 아니, 진짜 개념 장난 아니네. 바카스까지 들고 갔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형부도 그런 사람이었어? 참나. 빈수 와서 술판 버리고 집 갈 땐 저거까지 싹 쓸어가다니. 언니 시대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살아? 저런 집이랑?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만해. 나도 열받으니까. 그리고 일단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히 보내드리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열내지 마. 발인까지 마치고 정신없는 와중에 부의금 정산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제대로 조문도 안 드리고 밥이랑 술판을 버리고 나갈 땐 바카스까지 챙겨서 나가는 시댁 식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별게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정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도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너네 엄마 죽은 건 불쌍한데 원래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안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 이게 뭐라고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난 더 이상 너랑 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윤수도 너네 집처럼 물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이혼해. 너 참 웃긴다.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난리야? 그렇게 유난 좀 떨지 마. 이혼? 어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보고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 얘기하죠. 이 말만을 남기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와 엄마 옷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와락 나더군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엄마 옆에 있다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갈 걸 뭐가 그렇게 싫다고 빨리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자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자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웬 유언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생전 모아놓은 재산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유산까지 합쳐서 거의 강남 건물 3채 정도는 되더라고요. 본인은 아끼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동생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 이혼도 하여 이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라 이 유산이 엄청 큰 힘이 돼주었죠. 생전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안 쓰고 모으기만 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그렇게 엄마에게 또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전 시댁에선 제가 건물을 엄마에게 상속받았다고 하자 이혼은 무효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치졸하던지. 너 이혼은 무효다. 너 그거 재산 다 알고 우리랑 손절한 거지? 우리 아들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건물 주면 우리 아들도 건물 줘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절대 안 되지.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재산 다 가져올 거야.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흰 남이고 전 이혼 후에 재산 상속받은 것이니 제가 나눠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끊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 건물 팔아서 당장 반 보내. 알겠어? 내가 윤수 아빠인데 나도 권한 있지. 안 그래?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아줌마랑 아저씨야. 이게 왜 당신들 돈인데? 다신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알겠어? 그리고 마음대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이혼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져올 속셈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혼 가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그것 또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재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이 났죠. 그렇게 소송도 끝을 맺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꼭 이렇게 했어야 했니? 이 지긋지긋한 놈. 다신 보지 말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너무 지겹거든. 내가 뭐에 홀려서 너랑 결혼했는지 미쳤지 내가. 평생 행복한 기억 따윈 없었어. 알아? 다신 보지 말자. 엮이지도 말고. 너랑은 진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랑은 네가 원하면 인연도 끊을게.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만 따로 살자. 그럼 우리 문제 없었잖아. 다 엄마랑 너랑 문제지. 나는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오손도손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아니, 너도 문제였지. 매일 방관하고 개념 없는 네 친모 못 말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선 어쨌니? 나 진짜 소름 끼쳐서 절대 못 잊어. 우리 윤수가 너 닮을까 무서워서 이혼한 거야. 알아?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널 택한 건 내 크나큰 실수야. 아,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 너처럼 빈말하는 사람은 거르게 됐거든. 이제 평생 네 개념 없는 모친 모시고 살아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끔찍하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안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더욱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엄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후회만 하는 못난 딸이네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낙골당에 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는데 어찌나 죄송스러운지 제가 너무 못났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후회 막심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잘해주세요. 저처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요. 전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굴뚝 같거든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고 어려운 시절 잘 키워내줘서 고맙다고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엄마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글을 남겨보았어요. 글을 쓰고 보니 엄마가 더욱더 그리운 날이네요. 오늘 저녁 동생을 초대해서 실컷 엄마 얘기도 하고 추억에 젖어봐야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